여기 강제 파견 때문에 억지로 한국으로 오게 되었다는 이탈리아 정부 관계자가 있습니다. 그녀는 한국이 이탈리아를 본받아야 하는 게 마땅한데 도대체 왜 이탈리아가 한국의 시스템을 배워야 하냐며 울분을 토하며 한국에 도착하는데요. 그런데 그녀는 한국에 도착함과 동시에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고 결국 이럴 수는 없다며 울부짖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녀가 한국에서 대체 어떤 경험을 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 출신의 줄리아 로마노라고 합니다. 저는 이탈리아 정부의 문화부처에서 근무 중인데요. 그리고 최근에 저는 정부 명령으로 한국에 파견 가게 되었죠. 솔직히 저는 한국에 발을 들여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사가 저희 부처가 공공인프라 및 디지털 거버넌스에 관한 교육 파견을 위해 한국으로 가야 한다는 사실을 전해왔을 때 그 주인공은 바로 제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이 임무를 원하지 않았고 제게 폭탄 돌리기로 돌아왔던 것이죠. 사실 아무도 한국 파견을 원하지 않았던 까닭은 따로 있었어요. 그건 바로 자존심 때문이었죠. 로마에서 저희는 매일 인쇄소가 붐벼서 지옥 같은 혼란이 일어나고 있고 상위 부처는 몇 달 동안 결정을 미루고 모든 국제 프로그램이 관료주의의 전쟁터로 전락하는 최악의 비효율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무튼 이탈리아는 유럽을 대표하는 경제 강국이니 한국 따위한테 배울 건 아무것도 없다는 무언의 항의 표시였어요. 현재 이탈리아는 고속도로가 무너지고 다리가 무너지고 공항이 혼란으로 가득 차 있지만 저희는 고품질의 전자제품과 성능 좋은 자동차를 만드는 한국을 무시했던 것입니다. 동료들은 한국은 진정한 역사가 없는 스타트업 국가이며 유럽을 영원히 모방할 운명이라고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편견에 매달렸죠. 이탈리아는 모든 기능 장애에 허덕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보다는 더 높은 곳에 서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이런저런 무의미한 생각을 계속하다 보니 어느새 파견 날짜는 다가왔어요.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 자체도 고국인 이탈리아의 쇠퇴를 보여주는 거울처럼 보였습니다. 이탈리아 승무원들이 교대 근무 배정에 대해 논쟁을 벌였기 때문에 저희는 언제나 그렇듯이 늦게 출발했거든요. 식사 서비스는 통로의 절반쯤에서 식사가 부족했는데 당연히 제 차례가 되자 미지근한 빵롤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난기류가 닥쳤을 때 정비사들이 귀찮아서 대충 수리한 천장 패널이 덜컹거려서 항공기 자체가 여행에 항의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황당한 상황을 계속 겪다 보니 저는 문득 제 그간의 이탈리아에서의 삶은 정상이 아니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뒷좌석에 있던 이탈리아인 두 사람의 시끄러운 다툼으로 잠조차 잘 수가 없게 되자 이젠 제 조국의 수준에 대해 좌절감마저 들었죠. 저는 그에 대한 보상 심리로 한국도 분명히 그들의 국민들끼리 저희처럼 싸우고 사기치고 즉흥적으로 행동할 거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곧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 라는 발표가 나올 때까지 이런 착각으로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비행기가 내려오면서 저는 이마를 창문에 눌렀습니다. 예상했던 혼란 대신 네온 사인 도로의 광활한 리본과 완벽하게 대칭적인 격자, 정밀하게 빛나는 해안선이 보이더군요. 가슴이 가라앉았습니다. 이미 땅에 닿기도 전에 한국은 제가 믿던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깨달음은 난기류보다 저를 더욱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이 진정으로 선진국이었다면 이탈리아의 끝없는 침체에는 어떤 변명을 댈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마침내 객실문이 열리고 인천국제공항에 들어서자 저는 거의 숨이 막히는 것을 느끼고 말았죠. 바닥은 광택이 나는 거울처럼 반짝거렸고 누군가 서둘러 닦아서가 아니라 이탈리아에서는 상상할 수조차 없는 효율로 계속해서 빛나고 있었어요. 이탈리아는 너무 낡아서 갓 청소한 공항홀도 거의 빛나지 않는데 한국의 인천공항은 애초에 얼룩과 손상이 잘 청소될 수 있는 특수 소재로 바닥을 만들었기에 이러한 한번 잘 만든 인프라는 수십 년이 지나도록 이들에게 상당한 이익을 안겨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때까지만 해도 스스로를 안심시키려고 노력할 뿐이었어요. 감탄하지 말자. 그냥 바닥일 뿐이잖아. 하지만 그때 다른 것이 보였습니다. 마치 공상과학 영화 세트장에서 빌린 것처럼 보이는 인천공항에서 출입국 심사 구역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세련된 라인과 빛나는 패널, 셀프 서비스 키오스크가 침묵하는 군인처럼 줄을 서 있더군요. 도대체 이 키오스크는 몇 개 국어를 하는 것인지 외국인 승객 한 명 한 명이 각자의 언어로 인사하는 기계로 걸어갔습니다. 심지어 원어민 수가 거의 없는 동유럽 소국의 언어를 구사하는 외국인조차 자국의 언어만을 구사하며 손쉽게 입국에 성공할 수 있었어요. 마침내 제 차례가 되자 키오스크가 디지털 액정으로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완벽한 이탈리아어로 제게 말을 걸더군요. 스캐너에 여권을 올려주세요. 저는 사기에 휘말릴 것이라고 확신하며 몸을 뒤로 젖혔습니다. 당연하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기술력이었거든요. 이탈리아에서는 기계가 제게 말을 걸면 보통 동전을 다시는 돌려주지 않겠다고 요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긴장한 채 한국인 입국 심사관에게 손을 흔들며 속삭였어요. 이게 안전한가요? 그런데 그의 반응이 놀라웠어요. 그는 마치 21세기에 누가 아직도 사람이 일일이 입국 심사를 하냐는 듯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 앞으로 손짓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저하며 여권을 내려놓았습니다. 제 여권 페이지가 유리 아래로 미끄러졌고 몇 초 만에 화면에 제 정보가 표시되었어요. 카메라가 자동으로 각도를 조절하고 얼굴을 액자에 넣으며 부드러운 차임벨 소리로 신원을 확인했죠. 충격적이게도 이 모든 과정에는 단 3초만이 소요되었고 그렇게 저는 세계에서 가장 편하고 빠른 입국 심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건 이탈리아 국경에서 일어나는 일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희미하게 불이 켜진 복도를 미끄러지듯 지나가는 끝없이 긴 줄, 입국 심사관들은 그럴 필요가 없는 국가에서 온 여행객들에게 공증 양식, 실물 도장, 사본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 담배를 피우고 올 테니 잠시 기다려달라고 한 뒤 1시간 뒤에 다시 돌아오죠. 종종 컴퓨터가 고장나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 이탈리아 현지인들은 그 즉시 공항 한 구석에 텐트를 치곤 합니다. 몇 시간 동안 아무도 움직일 수 없기 때문이죠. 그야말로 이탈리아에서는 속도가 사기를 의미했지만 한국에서 속도는 효율성을 의미하는 셈이었습니다. 이곳 한국에서 저는 제 조국이 꿈꿀 수 있는 것보다 50년 앞서 있는 세계에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나 고비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게이트를 통과하여 일반적인 수화물을 찾는 악몽에 대비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충격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죠. 수화물 수취소 옆에 화면에는 각 여행 가방이 도착하는 정확한 시간이 1분 단위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정확했어요. 제 여행 가방은 기계가 예측한 대로 정확하게 나타나 부드럽게 미끄러져 제게 전해졌거든요. 이탈리아에서는 가방이 곧 도착할 것이라는 문구가 과학이라기보다는 시에 가깝습니다. 이는 10분, 2시간 또는 절대 도착하지 않는다는 뜻일 수 있죠. 이탈리아 공항에서는 매번 너무 오래 기다려야 해서 제 여행 가방이 저 없이 이민을 갔다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수화물을 빨리 찾는 방법은 부패한 공항 직원에게 팁을 제공하는 것 밖에는 없어요. 그러나 여기 한국에서는 시스템이 수화물을 가능성이 아닌 약속으로 취급했고 이게 바로 한국과 이탈리아의 결정적인 차이처럼 보였습니다. 이래서 이탈리아는 정부 차원에서 한국의 배움을 구걸했던 것이죠. 저는 순간적으로 너무 매료되어 다음 기적인 세관을 놓칠 뻔했습니다. 불친절한 직원들이 라텍스 장갑을 끼고 가방을 파헤치는 일은 없었습니다. 대신 AI 기반 알고리즘이 적용된 스캐너가 등장할 뿐이었어요. 한국에서는 여행 가방을 벨트에 올려놓으면 엑스레이와 열 센서가 장착된 카메라가 모든 물체를 분석했어요. 이 기계는 이탈리아 세관이 시도하는 일을 몇 초 만에 처리하고 무해한 충전기와 의심스러운 장치, 샌드위치와 밀수품을 귀신같이 구분할 수 있었어요. 이탈리아에서는 국경 요원들이 합법적으로 구입한 살라미를 압수하기 위해 가방을 열고 있지만 한국의 기술력은 도저히 사람도 분간하기 어려운 것들도 정확하게 구분해내고 있었죠. 여기 한국에서 효율성은 보안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의미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 시스템은 여행객을 괴롭히기 위해 설계된 것이 아니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죠. 하지만 여기까지일 것입니다. 몇몇 보여주기에 너무 심취한 국가들은 이렇듯 모든 외국인들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관문들에만 자신들의 인프라와 기술력을 총동원하여 선진국인 척을 하려고 하거든요. 하지만 본격적으로 공항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또 다른 경외감을 느낄 뿐이었어요. 인천공항 내부에는 실내 나무 정원과 흐르는 물줄기까지 잔잔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는데 심지어 이곳에서는 무료 정수기가 사방에서 반짝이고 있기도 했거든요. 특히나 이것들은 평범한 분수도 아니었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이 개발한 다층 그래핀 필터를 사용하여 광물의 맛을 보존하면서 미세한 오염 물질까지 제거한 어찌 보면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물이었죠. 저는 이 물을 한 모금 마시고 그저 실소를 터뜨릴 뿐이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저희가 바랄 수 있는 최선은 미지근한 생수를 3배 가격에 제공하는 고장난 자판기뿐이지만 한국에서는 공항 무료 정수기를 나노 기술의 전시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더욱 놀라웠던 건 따로 있었어요. 이곳 공항은 공기조차도 달랐거든요. 솔직히 오염, 악취, 배기가스 등을 예상했습니다.
대신 터미널 내부에는 여러 줄의 공기정화 장치가 있어 오염된 공기를 걸러내고 외부의 배출가스를 엄격하게 규제했기에 인천공항의 공기는 마치 나무가 가득한 숲처럼 상쾌했어요. 물론 저는 여전히 이탈리아인이었기에 이러한 한국과 이탈리아의 현격한 격차에 대해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곳에서 시간을 보낼수록 제 의심은 서서히 사라져 갈 뿐이었죠. 그렇게 저는 인천공항을 나와 서울로 가기 위해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저는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면서 약간 겁을 먹기도 했죠. 대개 공항이 다 그렇듯 혼란스럽고 이해할 수 없는 표지판, 아마도 제게 사기를 치려는 기회주의적인 택시기사들의 무리를 예상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제게 닥쳐온 장면을 보고 그저 기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에서는 혼란 대신 완벽한 영어로 된 디지털 표지판이 비치되어 있을 뿐이었거든요. 공항 셔틀, 5분 후 출발. 가슴이 조여졌습니다. 이게 정말 사실일까요? 하지만 그때 잔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이탈리아에서는 셔틀버스를 놓치면 1시간, 아니 운전자가 노선을 건너뛰기로 결정하면 영원히 기다려야 합니다. 물론 이건 시내 셔틀버스 이야기고 이탈리아에는 공항버스 따위는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아요. 택시를 타고 이동해야 하죠. 아무튼 그래서 저는 서둘러 여행 가방을 끌었습니다. 5분 만에 그곳에 도착하기란 빠듯했지만 도대체 시간을 정확히 엄수하는 버스가 전 세계에 어디에 있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플랫폼에 도착한 저는 그대로 공포에 질리고 말았어요. 셔틀은 이미 떠나가고 있었거든요. 한국 버스는 정확히 5분 만에 도착했고 저는 결국 늦고 말았던 것입니다. 제 오래된 본능은 비명을 질렀어요.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장 뛰어. 비명을 지르고 가방을 버스 앞에 던져. 당연했죠. 이 버스를 놓친다면 다음 버스는 1시간 이상을 기다려야 간신히 도착할 것입니다. 하지만 굴욕을 느끼기도 전에 위의 화면에는 다음 셔틀 10분이라는 영어가 차분하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신호가 온 것처럼 정확히 10분 후에 다른 차량이 도착했고 문은 조용히 열렸어요. 저는 얼어붙은 채 반은 웃고 반은 부끄러워하며 서 있었습니다. 조국은 저에게 실패를 기대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압도적인 신뢰의 문화와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죠. 저는 출입국 심사부터 수화물, 교통수단까지 모든 세부사항이 이탈리아에 비해 뒤처져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약간의 슬픔을 느끼기도 했어요. 저희 이탈리아는 고대 유적지와 르네상스 문화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는 다리가 무너지고 기차가 멈춰서며 공항이 여행객을 질식시키고 있는데 얜 유적이 다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인천은 폐허가 아니라 한국가가 현대적이면서도 인간적일 수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고국의 한심한 모습에 대한 합리화는 그저 변명일 뿐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그렇게 저는 버스에 첫 발을 디뎠습니다. 그리고 그 즉시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죠. 먼저 저를 놀라게 한 것은 침묵이었습니다. 제 조국에서는 버스 엔진이 갇힌 사자처럼 굉음을 내고 내부 공기는 방독면을 써야 할지 고민하게 만드는 연기로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게 당연한 줄로만 알고 있었죠. 하지만 이 한국에서 만든 셔틀버스는 너무 조용하게 운행되어 저는 실제로 엔진이 켜져 있는 게 맞는지 2번이나 확인해야 했습니다. 저는 나중에서야 한국 버스가 이렇게나 조용할 수 있는 이유는 한국의 현대 브랜드가 생산한 이 버스는 전통적인 디젤 자동차가 아니라 첨단 소음 억제 기능을 갖춘 하이브리드 전기차였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미세한 불균형을 감지하고 즉시 최적화하는 능동 제어 시스템 덕분에 모터의 진동이 약했던 거였습니다. 간단히 말해 버스 자체에 소음 제거 헤드폰이 내장된 것과 같았습니다. 이탈리아의 자동차 기술은 도대체 한국에 비해 얼마큼이나 뒤떨어져 있단 말인가요? 저는 그저 평범한 장면마저도 한국과 현격히 차이가 나는 이탈리아의 상황에 그저 한숨을 내쉴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한숨도 잠시 저는 곧 큰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되었어요. 저는 한국인들이 버스 요금을 지불하는 방법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려고 했는데 한국인들은 기이한 방식으로 버스 요금 결제를 마치고 있었거든요. 아마 한국인들은 동전 투입구에 동전을 넣거나 매표소에서 버스 티켓을 구매할 것으로 예상되었는데 대신 한국인 승객들은 작은 패널에 손목이나 휴대폰을 아무렇지 않게 두드리고 그대로 빠져나갈 뿐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은 단 1초 만에 버스에 탑승하고 있었어요.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지 저는 처음 보는 상황에 그저 당황할 뿐이었어요. 이들은 요금을 내지 않고 무임승차를 한 것일까요? 한국은 역시나 인천공항에만 모든 인프라를 몰빵해 놓은 기형적인 국가일 뿐일까요?
그렇게 제 앞에 젊은 한국인 남성에게 질문을 건네자 그는 유창한 영어로 한국인들은 성격이 급하고 지갑을 챙기는 것도 귀찮아하므로 요즘 한국에서는 노인들조차 스마트폰이나 스마트워치를 태그하면서 버스 요금을 결제한다는 충격적인 말을 해오더군요. 이건 아직도 매표소에서 종이표를 발급받는 이탈리아보다 두 수는 앞서 있는 시스템이었어요. 하지만 이러한 충격은 곧 위기로 바뀌었어요. 저는 이탈리아의 형편없이 느린 행정 절차 때문에 몇 달 전에 카드에 대한 해외 결제 기능을 신청했지만 아직도 처리가 되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제 지갑에 있는 이탈리아 직불카드는 한국에서 쓸모가 없을 것이 분명하다는 소리였죠. 거기에 더해 저는 깜빡하고 아직 환전도 못한 상태였어요. 아마 저는 이 버스를 탑승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국 시스템이 이탈리아 지방은행에서 발급된 카드를 받을 리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믿질 것은 없었습니다. 한번 시도라도 해보는 게 나았어요. 그렇게 저는 회의적인 표정으로 이탈리아 신용카드를 흔들었는데 그 즉시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더군요. 제 카드는 즉시 작동했거든요. 저는 숨을 헐떡였고 현실을 부정할 뿐이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카드 리더기가 항상 연결이 끊겼다라는 핑계로 결제를 거부하기에 현금 사용이 일반적입니다. 버스의 경우에는 더욱 심하죠. 매표소 직원에게 종이표를 발권해야 하는데 직원은 현금을 강요하고 정상요금의 2배를 청구하거든요. 그리고 낸 돈의 반을 떼먹고 자신의 호주머니 속에 털어넣을 뿐이죠. 그래서 이탈리아에서는 버스 매표 직원이 인기 직업입니다. 그렇게 대놓고 사기를 쳐도 아무도 뭐라고 할 수 없거든요. 하지만 여기 한국에서 버스는 마치 세상이 한 가족인 것처럼 외국 카드를 정중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러한 도저히 믿지 못할 상황에 결국 한국인 승객에게 다시금 질문 공세를 건네게 되었죠. 그리고 그렇게 듣게 된 대답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한국인 승객은 거의 완벽한 영어로 한국의 교통 시스템은 국제 결제 네트워크와 통합되어 있다고 친절하게 설명했거든요. 그는 한국에서는 거의 모든 국가의 카드가 작동합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신뢰를 받는 국가 중 하나고 이러한 신뢰도를 통해 대부분의 글로벌 공급업체들과 협정을 맺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대부분의 단말기에서는 외국 카드도 인식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는 모든 국가가 방문객의 생활을 더 편리하게 만드는 데 신경을 쓰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냐며 그저 친절한 미소를 건네올 뿐이었는데요. 저는 이탈리아에서는 버스터미널의 절반 이상이 자국 카드를 인식하지 못하는 기괴한 현실을 누설하려다가 가까스로 참았을 만큼 한국의 위대한 시스템은 분명 경이로운 수준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말문이 막힌 채 버스에 탑승하게 됩니다. 버스는 인천에서 부드럽게 미끄러져 나왔고 삐걱거리지도 않았으며 특히나 한국의 고속도로에는 포트홀이나 손상도 일절 보이지 않았기에 격렬한 흔들림도 전혀 없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버스를 타는 것은 마치 등록하지 않은 장애물 코스에 참가하는 것과 같은데 매번 부딪힐 때마다 커피를 무릎에 쏟으면서 스트레스와 불타는 디젤 냄새를 뒤집어 쓰고 목적지에 도착하죠. 그러나 한국에서는 통로 건너편 승객이 침착하게 노트북을 열고 프레젠테이션을 편집하고 있을 정도로 승차감이 매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저를 진정으로 굴욕에 빠뜨렸던 부분은 따로 있었어요. 버스 내부는 개인 콘센트가 있는 넓은 좌석, 무료 와이파이, 심지어 최적의 온도를 조용히 조율하는 에어컨까지 있었거든요. 이탈리아에서는 7월에 에어컨 버스가 뜨거운 공기를 뿜어내며 객실을 사우나로 탈바꿈시키고 있고 이에 대해 불평하면 그럴 거면 버스 요금을 2배로 내라는 짜증스러운 버스 기사의 욕짓거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국가였죠. 하지만 그러한 감탄도 잠시 저는 곧 충격적인 사건에 휘말리게 됩니다. 버스가 경로대로 잘 이동하나 싶더니 어느 순간 주요 도로를 벗어나 낯선 경로로 방향을 틀었거든요. 이탈리아의 본능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건 납치였어요. 실제로 이탈리아에서는 이러한 버스 단체 납치 사건이 매우 흔하기에 저는 진작에 지도 앱을 확인하며 경로를 체크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건 명백한 납치의 상황이 맞아 보였고 그렇게 저는 가방을 집어들고 도약할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 승객들은 휴대폰에서 거의 고개를 들지 않은 채 고요함을 유지할 뿐이더군요. 그래서 저는 옆자리 승객에게 다급하게 속삭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경로에서 벗어났어요. 보이지 않나요? 이건 딱 봐도 수상한 도로라고요. 하지만 한국 학생은 그저 충격적인 반응만을 보일 뿐이었어요. 그는 그저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냐는 듯 웬 실시간 화면을 보여주었거든요.
보세요. 저희 경로에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시스템이 저희 버스에 대한 경로를 자동으로 변경한 거죠. 그랬습니다. 저는 고속도로 위에서 카메라가 정확한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는 것을 보고 한국인들은 꽤나 과격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건 과속 단속용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 카메라는 AI로 구동되는 한국의 교통관리 시스템과도 연결되어 있었거든요. 이 카메라는 차량 밀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데이터를 중앙허브로 전송하며 유사시에는 그에 따라 버스나 자동차의 경로를 실시간으로 변경해주고 있었어요. 더 놀라웠던 점은 이 교통 시스템은 사고 상황뿐만 아니라 실시간 교통 밀도와 조정된 속도를 보여주고 지연을 피하기 위해 운전자에게 대체 차선을 제한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저는 거의 기절할 뻔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이러한 기술력이 전무하기에 버스 운전사들이 본능과 운에 의존할 뿐이거든요. 언제 한 번은 버스 기사가 아예 버스 정류장 몇 개를 그대로 건너뛰어버린 적이 있는데 이 때문에 하차를 못했던 손님이 항의를 하자 버스기사는 자신의 퇴근 시간이 지났으니 승객이 승차를 하든 하차를 하든 관심이 없다며 그냥 지름길로 향했던 거였어요. 그러나 이렇듯 모든 것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는 이탈리아와는 달리 한국은 너무나도 완벽한 체계성을 자랑하고 있었고 결과는 인구 1,000만 명의 대도시에서도 교통은 놀랍도록 정밀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물론 이탈리아에도 카메라가 있지만 이 낡아빠진 카메라의 주요 기능은 몇 달 후 더 이상 자동차를 소유하지도 않은 사람들에게 과속 벌금을 부과하는 것일 뿐이거든요. 한 번은 이탈리아 정부가 제가 3년 전에 넘겼던 피아트에 벌금을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해결될 무렵에는 자동차 자체가 폐기된 상태였죠. 이게 바로 이탈리아 행정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기술력 하나로 자신들이 가진 것을 극한으로 발전시켜 놓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더욱 경악스러웠던 부분은 따로 있었어요. 그건 바로 버스 차선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인 운전자가 비상 차량을 위해 마련된 빈 아스팔트 조각으로 방향을 틀어 법을 어기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이건 이탈리아에서 매우 흔하게 발생하는 일이기에 저는 별로 대수롭지도 않게 생각했죠. 그러나 한국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곳은 한국의 버스 전용 도로였어요. 다른 운전자들은 기꺼이 버스를 위해 도로를 양보했고 아무도 감히 속임수를 쓰지 않았습니다. 사실 한때 로마에서도 같은 정책을 시도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나 며칠 만에 버스 차선은 택시, 스쿠터, 개인 차량과 공유되며 완전히 쓸모없게 되어버렸죠. 결국 버스 차선은 버스를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파기되었고 계약, 감사, 부패로 수백만 유로가 증발해버렸죠. 하지만 여기 서울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기꺼이 양심을 지켰고 덕분에 버스 차선은 살아있고 존중받으며 효과적이었습니다. 그 결과요? 기내 디스플레이에는 예상 도착 시간이 16분으로 표시되었어요. 도착, 서울역, 16분.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는 생각에 비웃었지만 버스 차선 덕분에 저는 1분도 늦지 않고 정확한 시간에 서울역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서울역에서 버스를 내리면서 저는 굴욕과 짜릿함이 묘하게 뒤섞인 기분이 들었습니다. 문명의 자존심이었던 조국이 이제는 제대로 작동하는 버스 차선조차 만들지 못하는 박물관 조각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대신 대한민국은 질서, 규율, 혁신을 믿는 국가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여주었죠. 솔직히 저는 이때부터 한국을 완전히 인정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자존심이 너무나도 상했고 한국처럼 하지 못하는 제 조국이 너무나도 한심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를 악물고 한국을 부정했죠. 어쩌면 한국도 숨기고 있는 한심한 모습이 존재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반드시 그것을 찾아내서 자존심을 회복할 거예요. 그리고 그럴 수 있을 만한 좋은 기회가 찾아왔어요. 그건 바로 제가 내린 곳은 바로 서울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대형 역사에는 필연적으로 끔찍한 혼란에 더해 지하철은 특히나 형편없는 모습만을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건 제 자존감을 올리기에 더없이 좋은 공간처럼 보였어요. 어찌 보면 당연했습니다. 로마의 테르미니역만 해도 비둘기가 승객 수를 초과하고 있고 에스컬레이터는 항상 고장난 상태이기 때문에 담배와 약물 냄새가 나는 계단을 여행 가방을 끌고 내려가야 합니다. 저도 서울에서 같은 시련에 대비했습니다. 하지만 지하철 입구로 내려가는 순간 저는 그대로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죠. 첫 번째 충격은 공기였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지하철로 내려가는 것은 로마 제국 이후 청소되지 않은 동굴로 걸어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곰팡이, 기름 냄새,
좌절감이 순식간에 저를 맞이하죠. 하지만 여기서는 공기가 상쾌하고 시원하며 신선했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의 청결 수준과 더불어 높은 기술력에도 그 이유가 있었어요. 한국의 역에는 첨단 공기 정화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으며 일부 역에는 고효율 헤파 필터와 플라즈마 이온화 장치를 결합하여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간단히 말하자면 한국은 대도시를 괴롭히는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먼지, 바이러스, 미세 입자까지 전부 가둬버려서 시민들이 그 어떠한 유해한 공기도 마시지 않도록 진작에 조치를 취해 놓았다는 거예요. 물론 그 다음 충격은 얼마 지나지 않아 저를 찾아왔죠. 저는 지하철 티켓 발권을 하려고 했는데 그 어디서도 인간 직원이 처리하는 매표소는 찾아볼 수가 없었거든요. 대신 터치스크린 키오스크는 완벽한 줄로 서서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심지어 매우 생소한 언어까지 전부 제공하며 매력적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터치와 인터페이스도 매우 효율적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저는 외국에서 지하철표 발권을 함에도 10초 만에 모든 과정을 완료할 수 있다는 점을 보고 그간의 제 이탈리아에서의 삶이 통째로 부정당하는 느낌마저 들었어요. 특히나 한국의 기계가 잉크로 번지거나 반으로 접히지 않은 종이 티켓을 돌려줄 때는 감동까지 받았죠. 이탈리아에서는 발권기가 작동하면 승객들이 환호할 정도로 매우 드문 이벤트거든요. 2번에 1번꼴로 동전을 먹고 나머지 1번은 인식조차 되지 않는 티켓을 건네주니 사람들은 키오스크를 이용하지 않고 인간 직원과 소통해야 하는 매표소에서 발권을 하곤 하거든요. 하지만 진정한 경이로움은 게이트에 들어서자 시작되었습니다. 티켓을 리더기에 올려놓자 게이트는 마치 저를 환영하는 것처럼 부드러운 소리와 함께 순식간에 열렸거든요. 막힘도 없고 지연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한국에서는 무임승차를 하는 사람도 단 한 명도 없었기에 저는 이러한 한국의 정직하고도 모든 것이 완벽한 시스템에 박수를 보낼 뿐이었어요. 그러나 제가 더 내려가자 저는 기차 자체라는 또 다른 놀라움에 직면하게 되는데요. 플랫폼 스크린 도어가 로봇의 정밀도로 미끄러지면서 반짝이는 지하철이 정확히 제 시간에 도착했거든요.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시계를 확인했어요. 정시성이 지켜진 것일까요? 저는 처음에는 우연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역의 모든 디지털 화면에 기차의 GPS에 직접 연결된 실시간 도착 데이터가 표시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기차의 정시성이 보장되는 나라였던 것이죠. 나폴리의 전광판에 1시간 넘게 3분 후 기차 도착이 표시되어 있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저는 한국이 이 정도로 놀라운 시스템을 구축하기까지 얼마나 큰 노력을 했는지 예상조차 가지 않아 그저 숙연해질 뿐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한국 지하철에 탑승하게 되었습니다. 지하철은 매우 놀라웠어요. 한국 지하철의 모든 객차에는 네트워크 전체를 보여주는 디지털 디스플레이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각 정류장은 예상 도착 시간, 환승 옵션 등 실시간 승객 밀도 센서를 기반으로 객차의 혼잡도가 적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시스템은 적외선 카운터와 AI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실제로 각 열차 차량에 몇 명이 탑승했는지 측정한 다음 더 많은 공간을 위해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었어요. 덕분에 저는 사람이 적은 칸으로 가서 자리에 앉을 수 있었죠. 그런데 저는 지하철 좌석에 앉자마자 도저히 일어나설 안 될 일을 경험하게 되고 그대로 완전히 넋이 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지하철에서 제 스마트폰에 화면이 켜지더니 제 SNS에 메시지가 도착했다는 알림이 왔기 때문입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제 스마트폰이 귀신이라도 들린 것일까요? 이건 지하철에서는 데이터는커녕 전화통화조차 안 되는 이탈리아의 인프라에서는 도저히 벌어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깜짝 놀라 스마트폰을 확인해 보니 제 스마트폰에는 완전한 5G 와이파이 신호가 잡히고 있더군요. 한국인들은 이러한 무료 와이파이를 통해 영화를 스트리밍하고 영상통화를 하고 심지어 스마트폰 게임도 하고 있었어요. 다시 말하지만 이탈리아에서는 지하철 터널에 들어가면 즉각적인 통신 차단이 됩니다. 전화 통화조차 할 수 없어요. 그저 공허 속으로 사라지는 것이고 40분 후 다시 떠오르면 부재중 전화와 환한 메시지로 휴대폰이 터질 지경이죠. 그러나 여기 한국에서는 지속적인 연결이 사치가 아니라 기본값이었습니다. 한국의 인프라는 터널을 통과하는 긴 안테나인 케이블을 사용하여 지하의 신호를 고르게 퍼뜨리고 있었어요. 그야말로 한국은 자신들의 영토 전체를 거대한 와이파이 구역으로 바꿨다는 것입니다. 한편 로마의 한 시장은 2020년까지 지하철 와이파이를 약속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2025년이 되었고 저희는 아직도 기다리고 있죠.
그렇게 저는 넋이 나간 채 스마트폰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지하철이 정류장을 향해 미끄러지듯 지나갈 때 저는 곧 충격적인 위기를 맞이하고 말았어요.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건 계획과는 다른 상황이었기에 배터리가 부족했거든요. 이건 간단해 보이지만 생각보다 큰 문제입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카페에 들어가서 콘센트를 구걸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유럽에서는 충전을 위한 콘센트를 찾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니까요. 그러나 이번에도 한국은 제게 기적을 보여주었습니다. 기차 자체가 좌석 아래에 USB 포트를 제공하고 있었거든요. 한국은 이러한 USB 포트가 달려있는 좌석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고 했는데 저는 이렇듯 완벽한 지하철은 들어본 적도 없었기에 그저 말문이 막힐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놀라움도 잠시 이러한 한국의 선진적인 면모는 제게 도구로 작용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됩니다. 한국의 지하철은 너무 첨단적이고 우수해서 오히려 이탈리아 출신인 제겐 너무 복잡하게 느껴졌고 저는 도대체 어떻게 이곳에서 빠져나갈지 도통 갈피를 못 잡았거든요. 마치 도시에 갓 올라온 시골쥐처럼 저는 그저 온몸을 바들바들 떨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한국은 이미 모든 상황에 대해 대비가 된 국가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어요. 제가 어디를 가든 여러 언어로 된 선명한 표지판이 저를 안내했거든요. 심지어 한국 지하철에는 승객들이 기다리는 동안 책을 빌릴 수 있는 무인 도서관, 빵집, 심지어 식당까지 늘어선 또 다른 깔끔한 홀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는 지하철역에 무료 책은커녕 화장실조차 없는 이탈리아와는 너무나도 비교가 되는 인프라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지상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를 타면서 짜릿함과 동시에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한국가가 기술과 규율에 투자했을 때 도시 교통수단이 어떤 식으로 발전하는지를 방금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제국의 본거지였던 제 조국은 제대로 작동하는 에스컬레이터조차 보장할 수 없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부끄러웠어요. 그러나 여기 한국에서는 모든 세부사항이 매끄럽고 지적이며 거의 인간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회의감을 품고 한국에 도착한 저였지만 이젠 거의 제 의지와는 달리 속삭일 뿐이었어요. 이탈리아에서는 지하로 내려가 혼란을 발견하지? 그러나 한국에서는 지하로 내려가 미래를 발견하고 있어. 그렇게 저는 숙소로 배정된 아파트 주소로 향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실망에 대비했어요. 이탈리아에서 아파트는 곧 끔찍한 혼란을 의미하거든요. 새는 배관과 텔레비전보다 더 큰 소리로 다투는 이웃들, 엘리베이터는 전혀 없어서 여행 가방을 6층 위로 끌어올려야 하는 최악의 상황 등 이게 바로 이탈리아의 인프라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국의 아파트 단지에 도착한 저는 그야말로 기절하기 직전이었어요. 이곳은 아파트 단지라기보다는 비즈니스 호텔처럼 보이는 현대식 타워였거든요. 유리로 된 정면이 반짝이고 자동문이 미끄러져 열리고 보안 카메라가 사방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제 첫 본능은 의심이었어요. 이건 잘못된 주소가 분명해 라고 생각했습니다. 분명히 저희 부처는 그런 사치를 절대 승인하지 않을 거예요. 다시 확인했습니다. 실수는 없었어요. 그러던 중 첫 번째 위기가 닥쳤습니다. 생각해보니 저는 열쇠를 전혀 받지 못했고 열쇠에 대한 언급도 전혀 없었다는 것을 기억해냈거든요. 당황했습니다. 열쇠가 없는데 어떻게 집 안으로 들어간다는 말인가요? 하지만 그때 파견을 담당하던 동료는 이에 대한 답변 메시지를 보내주더군요. 걱정하지 마. 내가 진작에 비밀번호를 보내줬잖아. 저는 얼어붙은 채로 서 있었어요. 열쇠가 없나다고요? 그냥 비밀번호만으로 집 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웃을 뻔했어요. 이탈리아에서는 고급 주택에서조차 열쇠를 사용하거든요. 하지만 여기 한국에서는 열쇠를 짤랑이며 들고 다닐 필요 없이 그저 숫자 한 줄이면 충분하다고요? 저는 나중에서야 이 기술이 디지털 도어락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자모터, 암호화된 코드, 지문이나 얼굴 인식과 같은 생체인식 옵션까지 제공되고 있었죠. 저는 이러한 시스템은 난생 처음 봤기에 잠시 동안 그것이 함정이라고 확신하며 들어가기를 거부했습니다. 분명히 그런 허술한 시스템은 해킹당하기 십상일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야 나름 유럽의 경제 강국인 이탈리아에서 사용하지 않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다 문득 저는 이탈리아의 시스템, 즉 열쇠는 어느 코너에서나 복사할 수 있다는 것이 떠올랐습니다. 아날로그 국가인 이탈리아가 이러한 침입에 훨씬 더 허술했던 거였죠. 그래서 저는 그저 한숨을 내쉬며 집 내부로 들어가게 됩니다. 안에서는 또 다른 충격이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아파트에는 가구뿐만 아니라 가전제품도 완비되어 있었거든요. 냉장고, 세탁기, 전자레인지, 인덕션 스토브,
심지어 에어컨까지 벽에 매끄럽게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어 눈을 깜빡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이 완비된 집이라면 누군가 집을 렌트하는 척하면서 모든 것을 훔쳐갈지도 모르거든요. 한 번은 숙박객이 떠나기 전에 주방 싱크대를 뜯어낸 나폴리의 아파트를 본 적이 있는데 돈 되는 것이면 모든 것을 가져가는 이탈리아에서는 변기를 뜯어가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더욱 이러한 황당한 상황에 대해 이해를 할 수가 없던 거예요. 처음에는 속임수라고 확신했습니다. 나중에 가전제품 대여에 대해 수천 유로를 요구하는 송장을 받게 될 것이 분명했어요. 그래서 저는 집주인이 절도 혐의로 저를 신고했을 때 법정에서 증거로 보낼 준비를 하고 즉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그녀는 제 걱정에 대해 그저 실소를 터뜨릴 뿐이더군요. 한국으로 파견 가는 모든 직원들은 너와 똑같은 소리를 하더라.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렇듯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게 매우 일반적이야. 그래도 아무도 훔쳐가지 않거든. 나도 내 혼란스러운 마음을 이해해. 이탈리아에서는 럭셔리 하우스에서만 그런 사치를 누릴 수 있거든. 그러나 한국에서는 그저 당연한 것일 뿐이야. 저는 세탁기를 테스트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기계가 트랙터처럼 덜컹거리고 제지하지 않으면 바닥을 가로질러 걸으며 동네 절반을 정전시킬 만큼 엄청난 전기를 소비합니다. 이게 바로 세탁기 하나 제대로 못 만드는 이탈리아의 현실인 것이죠. 하지만 이 한국산 세탁기는 세련된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입었던 옷을 몇 벌 넣고 버튼을 누르자 화면에 이렇게 표시되더군요. 남은 시간 10분. 그리고 정말로 10분 후 세탁물은 깨끗하고 건조하며 신선한 냄새까지 풍기고 있었어요. 한국 세탁기는 건조기와 일체형의 급속 세탁 기능까지 지원되는 최첨단이기에 이렇듯 10분 만에 모든 세탁을 완료하는 기적이 당연하다는 듯 일어나고 있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더욱 경악스러웠던 점은 따로 있었어요. 그건 바로 냉장고였죠. 한국이 만든 냉장고에는 야채용, 고기용, 생선용 등 온도가 다른 별도의 수납 공간이 있었어요. 각 서랍은 독립적인 냉각 회로를 사용하여 냄새가 섞이는 것을 방지했죠. 이탈리아에서는 모든 것이 서로 구분할 수 없을 때까지 섞이는 냉장고를 만들고 따라서 딸기에서는 마늘 맛이 나고 마늘에서는 절망의 냄새가 풍기고 있어요. 그러나 한국은 21세기에 쓸 수 있는 것 이상의 제품을 개발해버린 것입니다. 이쯤 되자 저는 한국에 대한 경외심마저 들기 시작했고 이 탐험을 즐기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그렇게 들어간 화장실에서 흠집은 전혀 없고 바닥에서 천장까지 타일로 마감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다시 한번 감탄했어요. 이곳에는 따뜻한 물을 위한 버튼, 공기건조, 심지어 변기 좌석 난방까지 가능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실수로 미사일을 발사할까봐 버튼을 누르는 것을 망설였어요. 하지만 결국 깨끗한 버튼을 눌렀을 때 따뜻한 물이 부드럽게 뿌려지고 바람까지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저 씁쓸하게 웃을 뿐이었어요. 이탈리아에서는 보일러가 깨어날 때까지 10분을 기다리거나 가스 회사의 전산 문제로 공급이 끊기는 등 뜨거운 물을 켜는 것이 거의 도박처럼 여겨집니다. 심지어 저는 피렌체에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이웃의 식기세척기가 꺼져 있을 때만 샤워기가 난방이 되는 아파트까지 있더군요. 이게 바로 이탈리아 인프라의 현실인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온수를 사용하는 것이 기본 중의 기본일 뿐더러 그러한 온수를 초월하는 여러 최첨단 인프라가 당연하다는 듯 갖추어져 있었어요. 그러나 위기는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위기는 제 자존심을 완전히 박살냈죠. 언젠가는 요리를 해야 할 때가 있을 텐데 저는 이곳 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는 인덕션 스토브를 사용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이탈리아에서는 대부분의 스토브가 가스로 작동하는데 가스레인지에 불을 붙이는 데는 성냥을 켜고 불꽃이 눈썹을 태우지 않기를 기도하는 과정이 포함됩니다. 반면 한국의 인덕션 스토브는 즉각적으로 반응했고 냄비를 놓고 버튼을 터치하면 표면이 차갑게 유지되는 동안 전자기파가 냄비를 직접 가열했기에 저는 오히려 이러한 최신형의 모습에 당황감을 느꼈던 것입니다. 심지어 냄비가 감지되지 않으면 저절로 불을 끄기까지 했기에 저는 이렇듯 완벽하게 안전이 보장된 한국의 모습에 다시 한번 혀를 내두를 뿐이었죠. 한국보다 이탈리아가 훨씬 낫고 오히려 한국이 배움을 위해 이탈리아로 파견와야 한다는 생각을 하던 저는 그 오만함이 이제는 좌절감과 수치심으로 바뀔 뿐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완전히 할 말을 잃은 채 집 밖으로 향하게 됩니다. 집 구경을 하다 보니 어느새 시간은 자정에 가까워졌고 이탈리아에서 이렇게 늦은 밤에는 절대로 집 밖으로 나서면 안 되지만 저는 너무나도 배가 고팠고
또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국가라는 소리를 얼핏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나 제가 이 늦은 시간에 허기를 달랠 수 있을까요? 이탈리아에서는 지금처럼 10시가 되면 오직 한 가지 옵션만이 존재합니다. 모든 식료품점, 카페, 베이커리가 안전 문제로 인해 문을 닫았기에 그저 굶주림을 참으며 억지로 잠자리에 드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서울에서 배를 으르렁거리며 똑같은 비극적인 운명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파트 단지 밖을 나서기도 전에 경악스러운 장면을 목격할 뿐이었어요. 저는 바로 코앞에 있는 편의점 24시간 영업하는 밝은 간판을 보게 되었거든요.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불가능해. 자정에 매장이 열렸다고? 한국인들은 범죄 걱정을 전혀 안 하고 사는 건가? 하지만 호기심이 냉소주의를 압도했고 저는 그곳 편의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다가가자 문이 자동으로 열렸는데 이탈리아의 무거운 유리문이 항상 중간에 걸려있는 것과 비교하면 이미 선진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거의 천국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죠. 각종 음식과 음료, 심지어가 준비한 식사까지 가득 찬 선반이 있었습니다. 커피 머신이 부드럽게 소리를 내고 있었고 냉장 케이스에는 스시롤, 파스타까지 제공되었는데 퀄리티는 거의 전문 레스토랑에 온 것처럼 훌륭했죠. 정말로 이곳은 편의점이 아닌 전문 레스토랑이라고 해도 믿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탈리아 편의점에서처럼 유통기한이 지난 것은 없으며 한 구석에서 슬프게 썩은 과일도 없었죠. 그렇게 저는 음식들 몇 개를 집어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계산대에 도착함과 동시에 저는 절대로 봐선 안 될 장면을 목격하고 그대로 굳어버리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계산원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직원은 납치라도 당한 것일까요? 저는 자정이라는 시간에 아무도 매장을 지키지 않는 이러한 상황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의 패닉을 느끼며 어쩌면 이곳 편의점은 안전한 곳이 아닐 수도 있고 즉시 도망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때 제 뒤에서 웬 험상궂게 생긴 한국인 남성이 접근하더니 이내 충격적인 행동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가 저를 납치라도 하려는 건가 싶어 두 눈을 질끈 감았는데 그는 다소 서툴지만 명확한 영어 발음을 구사하며 예상치도 못한 말을 해왔거든요. 직원을 기다리시는 건가요? 여긴 무인 편의점이라 계산은 스스로 해야 해요. 제가 도와드리죠. 그는 능숙하게 제 상품을 스캔하더니 이내 제 카드로 계산을 완료해버렸는데요. 결국 저는 이러한 믿지 못할 모습에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이렇듯 완벽하게 자동화된 편의점, 그리고 새벽에 무인 편의점을 운영해도 아무런 문제도 생기지 않는 치안 등 이건 도저히 현실적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건 그저 우연일 뿐일 거라고 생각하며 근처의 다른 편의점에 가봤어요. 역시나 보안 직원은 없었고 젊은 여성 직원만 침착하게 진열대를 쌓고 있는 것을 발견할 뿐이었어요. 이탈리아에서는 자정에 가게 문을 여는 매장은 3명 이상의 경비원이 필요하지만 한국은 그런 무지막지한 보안이 전혀 필요가 없던 국가였어요. 한국인 손님들은 간식을 산 뒤 문제를 전혀 일으키지 않고 자리를 떠났고 여성 직원도 자정 시간의 안전이 지극히 평범한 것처럼 저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는 신뢰와 공공질서가 철조망보다 더 강한 인프라라는 사실을 당황스럽게 깨달았어요. 물론 편의점 내부는 그것보다 더욱 경악스러웠죠. 이 작은 매장은 간식만을 위한 곳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ATM, 소포 보관함, 전자레인지, 심지어 한쪽 벽에는 픽업을 기다리는 깔끔하게 정리된 배송 소포가 쌓아져 있었어요. 저는 나중에서야 고객들이 한국의 전국 물류망과 통합된 이 매장을 통해 직접 택배를 보내고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건 이탈리아와는 차원이 다른 모습이었어요. 부끄럽지만 이탈리아에서는 소포를 보내는데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무솔리니 이후 새 단장을 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낡은 우체국으로 들어갑니다. 번호를 받고 2시간을 기다린 후 차례가 오면 직원이 잘못된 양식을 작성했다고 알려줍니다. 올바른 양식을 가지고 돌아올 때쯤이면 우체국은 전력수급 문제로 문을 닫은 상태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자정에 간식을 사면서 소포를 수령하거나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를 가장 매혹시켰던 부분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은 같은 편의점이라도 똑같지가 않았다는 거였죠. 이곳 매장은 완전히 다른 음식들이 준비되어 있었거든요. 심지어 모든 신선식품의 패키지에는 유통기한, 공급업체 정보와 연결되는 QR코드, 다국어로 된 설명서가 적혀 있었어요. 덕분에 저는 한국어를 하나도 모름에도 제게 완벽하게 맞는 음식을 고를 수 있었죠. 물론 분위기도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자정임에도 편의점은 환하게 불이 켜져 있고 흠집이 없으며 안전했거든요. 한 젊은 여성이 작은 테이블 중 하나에 앉아 공부하며 교과서를 뒤적이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중년 남성은 조용히 자신의 식사를 전자레인지에 돌렸죠. 밖에서는 배달원이 커피를 한 잔 마시고 휴식을 취한 후 길을 이어갔습니다. 자정은 정오만큼이나 안전하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저도 이러한 안전함을 함께 누리고 싶었기에 이곳 테이블에서 김밥, 매운 닭꼬치, 달콤한 빵, 전자레인지에 돌릴 수 있는 뜨거운 수프 한 봉지 등 보물을 풀었습니다. 음식을 입에 넣으면서 밤 9시 이후에는 낡은 빵이든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는 이탈리아를 떠올리며 씁쓸하게 웃을 뿐이었어요. 그리고 자정잔치가 끝난 후 깔끔하게 정리된 재활용품을 버리면서 다시 한번 현타를 느꼈죠. 여기 한국에서는 폐기물 처리도 명확한 지침과 색상으로 구분된 쓰레기통에 의해 안내되고 있었고 한국이야말로 진정한 친환경 국가라고 할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여러 복잡한 생각을 하며 편의점을 떠났고 이내 밤길을 걷게 되었어요. 사실 이탈리아 거리는 해가 짐과 동시에 텅 비어버리고 밖에 있는 몇 안 되는 사람들은 유령에게 쫓기듯 서둘러 움직입니다.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해가 진 후에는 절대 외출하지 말라고 경고하죠. 영광의 수도로 여겨지는 로마에서도 해가 지는 순간 전 지역이 출입금지 구역이 됩니다. 저 또한 이탈리아에서 2번이나 강도를 당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자정 이후에 여자 혼자 밤길을 걷다니 이건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상황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제 경험들을 고려한다면 한국에서만큼은 자정이든 새벽 3시든 혼자 걷기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는 확신에 가까운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저는 용기를 내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가방을 꽉 쥐고 그림자 하나하나를 스캔하며 위험에 대비했어요. 하지만 이러한 행동들은 순식간에 어리석게 느껴졌습니다. 거리는 밝고 밤을 오후처럼 보이게 하는 LED 램프의 그물망에 의해 밝혀졌거든요. 한국인 가족들은 자정임에도 아무렇지 않게 걸었습니다. 커플들은 손을 잡았고 10대들은 늦게까지 공부를 하다가 돌아가는지 책가방을 들고 집으로 향하고 있었죠. 그러나 이러한 평온한 한국의 밤의 모습도 좁은 골목길 앞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졌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공포심을 느꼈거든요. 사실 이탈리아에서는 골목이 함정입니다. 강도가 완벽하게 작동하는 좁은 길목이죠. 아마 이건 모든 국가들이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뭔가 한국에 대한 근거 없는 신뢰감을 느꼈고 그렇게 한국만큼은 괜찮을 거라는 생각을 하며 골목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저는 한국의 골목길에 들어서자마자 크게 놀랄 수밖에 없었죠. 흠잡을 데 없는 작은 카페들이 늘어서 있었고 테이블에는 웃는 학생들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스피커에서 음악이 부드럽게 흘러나왔습니다. 한국은 자정임에도 완벽하게 사회가 돌아가고 있던 것입니다. 저는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건지 궁금해서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그리고 나중에서야 그 이유를 깨달았죠. 한국의 보안 인프라는 보이지 않으면서도 어디에나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석구석, 상점 앞, 가로등마다 CCTV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이 카메라는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으며 사건을 즉시 추적하는 실시간 모니터링 센터에 연결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러한 AI 자동화 시스템 덕분에 특이한 일이 발생하면 당국은 몇 분 안에 대응을 할 수 있다고 했죠. 간단히 설명하자면 한국은 도시 자체에 눈이 달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카메라가 장식적인 기능만을 수행할 뿐이에요. 작동하지 않거나 영상이 너무 흐릿해서 아무것도 식별할 수 없죠. 한 번은 강도가 범죄를 저지르고도 렌즈에 손을 흔들면서 경찰을 농락한 적이 있어요. 그러나 이탈리아 경찰은 그저 어깨를 으쓱할 뿐이었죠. 이미지가 불분명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이미 모든 상황에 대한 사전 대비를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물론 한국의 경이로움은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밤을 환하게 밝히는 조명은 분명 특별했거든요. 이탈리아 거리의 희미한 노란색 깜빡이는 전구는 도시 풍경을 더욱 을씨년스럽고 위험하게 만들고 있을 뿐이에요. 하지만 한국의 길거리 가로등은 보행량에 따라 밝기를 조절하는 스마트 그리드의 네트워크로 연결된 고효율 LED 램프였습니다. 센서가 움직임을 감지하고 그에 따라 조도를 높여 어둠 속을 환하게 밝히면서도 에너지 사용 효율은 극대화하고 있었죠. 마치 빛이 사람들을 따라다니며 충성스러운 동반자처럼 시민들을 보호하는 것 같은 느낌마저 주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고장난 가로등이 교체되는 데만 해도 몇 달에서 몇 년이 걸리기 때문에 어떤 골목은 아예 빛 자체가 없는 경우도 많지만 한국은 그런 이탈리아를 완전히 개발도상국쯤으로 만들어버리는
무지막지한 인프라를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의 골목에 완전히 매료되었고 홀린 듯 이곳 골목길에 있는 카페 중 하나로 들어가게 됩니다. 카페는 단순히 문을 연 것이 아니라 거의 고급 레스토랑이었어요. 테이블에는 무선 충전기가 내장되어 있었고 고객들은 터치스크린 키오스크를 통해 음료를 주문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무엇보다 충격적이었던 점은 따로 있었죠. 저는 카페 테이블에 방치된 휴대폰과 노트북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이탈리아였다면 3초 만에 털려야 정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몇 분이 지나도록 아무도 오지 않더군요. 그러자 휴대폰 주인은 아무렇지 않게 화장실에서 돌아와 커피를 집어들고 커피를 계속 마셨습니다. 아무도 손대지 않았어요. 이탈리아에서는 손에 쥐고 있는 휴대폰도 채가는 상황인데 한국은 그런 이탈리아를 완전히 비웃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저는 혼미해진 정신을 간신히 부여잡을 뿐이었죠. 제 생애 최초로 새벽 시간에 여유를 부리다 보니 시간은 어느새 점점 더 깊어졌어요. 이제는 정말로 집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시금 위기감을 느꼈어요. 아무래도 저는 아파트 단지에서 너무나도 머나먼 곳까지 온 것 같았거든요. 도저히 걸어갈 거리가 아니었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하던 와중 얼마 전에 다운로드한 한국의 지도를 이용해 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휴대폰을 열고 지도 앱에 주소를 입력했더니 몇 초 만에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경로가 표시되더군요. 심지어 다음 버스의 실시간 도착 시간도 분 단위로 정확하게 표시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한국은 심야버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에 사실상 거의 24시간 대중교통이 운영되는 전 세계 유일한 국가라고 했는데요. 덕분에 저는 완벽하게 정시에 도착한 버스를 타고 가장 저렴하면서도 안전하게 집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저는 특별한 것을 깨달았죠. 한국인에게 안전은 예외가 아니라 기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인프라, 기술, 시민 규율이 모두 결합되어 두려움을 불필요하게 만들죠. 이탈리아에서는 어느 거리를 피해야 할지, 몇 시에 집에 가야 할지, 소지품을 얼마나 단단히 잡아야 할지 등 두려움을 중심으로 삶을 계획합니다. 한국인들은 시간에 상관없이 어디에서 식사하고 누구를 만날지, 무엇을 즐길지 등 가능성을 중심으로 삶을 계획하고 있었어요. 저는 경외심에 반, 절망에 반하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밤이 범죄자들의 것이야. 그런데 한국에서는 밤이 사람들의 것이지. 어떻게 이럴 수가. 그리고 처음으로 이탈리아인이라는 사실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는 안전을 평범하게 설계한 반면 저희는 얼마나 쉽게 위험을 받아들였는지 깨달은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그야말로 제가 이탈리아를 대표해서 한국의 인프라를 배우러 온 이유가 다 있었던 거였죠. 그렇게 다음 날 저는 본격적으로 파견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은행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은행 시스템을 직접 경험하고 평가해보고자 일부러 업무를 만들어봤죠. 사실 이탈리아에서는 은행에 발을 들여놓는 것이 거래가 아니라 실현이에요. 은행 직원은 끝없이 늘어선 줄을 보고도 서로 시시덕대며 웃고 떠들기 일쑤고 그렇게 몇 시간을 기다려 결국 카운터에 다가가봤자 잘못된 양식을 가져왔고 내일 다시 와야 하며 어차피 5분 안에 영업시간이 종료된다는 무책임한 말을 들을 뿐이에요. 심지어 한국에서는 언어 장벽까지 추가되므로 저는 한국에서 최악의 혼란의 상황을 마주하게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의 전쟁에 나가는 군인처럼 무장했어요. 여권 크기의 사진, 거주 증명서, 은행 명세서 등 제 가방은 중세 기사의 방패처럼 불룩하게 부풀어 올랐습니다. 저는 이미 하루 종일 그곳에서 보내기 위해 체념한 채 은행으로 행진했어요. 그리고 저는 한국의 은행에 도착함과 동시에 그대로 기절초풍을 하고 말았죠. 제가 본 것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혼란스러운 줄도, 밀치는 군중도, 소리치는 것도 없었습니다. 대신 키오스크가 입구 옆에 서 있을 뿐이었어요. 사람들은 전화번호를 두드리고 대기 번호가 적힌 문자 메시지를 받은 후 침착하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물론 저는 사기를 의심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기계가 전화번호를 물어보면 특정 회사에서의 스팸 문자, 사기 전화번호에 연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키오스크 사용을 거부했어요. 그러나 그렇게 서류를 들고 어색하게 서 있자 친절한 한국인 직원이 다가와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며 키오스크로 부드럽게 안내하더군요. 긴장한 채 화면을 눌렀더니 몇 초 만에 제 예상 대기 시간인 5분이 나타나더군요. 저는 그저 웃음을 터뜨릴 뿐이었습니다. 은행 업무를 기다리는데 5분만이 소요된다고요? 이건 평생을 이탈리아에서 살아온 제 입장에서는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제가 회의적인 태도로 옆에 앉아 대기하고 있는 한국인에게 말을 거니
그는 놀라운 대답을 해올 뿐이었어요. 한국인들은 인터넷 뱅킹으로 은행 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요. 스마트폰으로 3초 만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 구태여 은행까지 올 필요가 없는 것이죠. 저는 휴대폰으로 해결할 수 없는 몇 안 되는 경우 때문에 이곳 은행에 방문한 것이고 살면서 은행에 직접 방문한 것은 거의 손에 꼽아요. 스마트폰으로 은행 업무를 처리한다니 저는 이탈리아에서는 100년 뒤에야 상용화될 것 같은 그러한 놀라운 시스템에 그저 혀를 내두를 뿐이었어요. 아무래도 한국이 이렇듯 극한의 편의를 추구하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첨단적이고 편리한 시스템을 계속해서 유지하며 시간과 돈을 절약하고 있는 거겠죠. 이에 대한 모든 혜택은 한국의 시민들에게 그대로 돌아가고 말입니다. 그렇게 정확히 5분 뒤 저는 은행원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임시 현지 계좌를 개설하려고 했는데 이걸 어떻게 요청해야 할지 몰랐어요. 이탈리아에서는 최소 5명의 서명과 3장의 도장, 성인의 인내심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인 직원은 제 업무를 유심히 보더니 정중하게 다가와 저를 키오스크로 안내해 주더군요. 처음에 저는 그녀가 귀찮다는 이유로 저를 버린 건 아닌가 싶어 약간의 실망감을 느꼈어요. 하지만 이탈리아에서는 거의 몇 달은 기다려야 하는 임시 계좌 개설 작업은 한국에서는 비대면으로도 5분 만에 가능한 작업이더군요. 키오스크 화면은 완벽한 영어로 표시되어 단계별 선택지를 제공했습니다. 여권 스캔, 주소 입력, 전화번호 등 모든 과정을 통과하자 시스템이 5분 이내에 계좌번호를 생성하여 휴대폰에 직접 연결했습니다. 단 5분이었어요. 제 이탈리아에서의 삶을 통째로 부정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죠. 하지만 가장 놀라웠던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통합이었죠. 제 정보가 입력되자마자 계정은 온라인 뱅킹, 모바일 결제, 심지어 서비스를 여러 언어로 번역하는 앱에 자동으로 연결되었습니다. 물론 이탈리아인인 저였기에 저는 본능적으로 의심을 했어요. 이대로 끝나는 건 말이 안 돼. 분명 속임수가 있을 거야. 아마도 그들은 끝없는 수수료를 요구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제 카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게 분명해요. 하지만 그렇게 계좌 개설 및 카드 발급을 신청하니 카드는 5분 만에 현장에서 나와 제게 건네졌어요. 이탈리아에서 카드를 기다린다는 것은 몇 달 동안 불안한 마음으로 확인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후 신청서가 분실되었음을 알리는 편지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한 번은 카드가 잘못된 도시로 우편으로 발송된 친구가 있었는데 낯선 사람이 그 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했음에도 친구는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한국은 애초에 그럴 필요가 없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던 것입니다. 그렇게 감탄을 하고 있던 그때 갑자기 제겐 긴급 일정이 잡히게 되었어요. 부산에서 새로운 혁신 정부가 출범하는데 이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 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황급히 버스를 예매하게 되었죠. 사실 저는 약간의 공포심이 들기도 했어요. 이탈리아에서는 고속도로가 꽤 위험하거든요. 도로 자체는 보수가 전혀 되고 있지 않아서 구멍으로 가득 차 있고 간판은 희미하거나 틀린 상태로 방치되어 있으며 휴게소는커녕 가니 화장실조차 거의 없어서 볼 일이 급해도 참아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국 고속도로는 뭔가 다르더군요. 이상하리만큼 깨끗했고 마치 어제 새롭게 보수를 한 것처럼 너무도 매끄러웠어요. 그러나 얼마 후 한국인 운전자가 휴게소에 정차하겠다고 발표했을 때 저는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그 지저분한 곳에 왜 구태여 가겠다는 것인가요? 하지만 그렇게 혹시나 싶어 가보게 된 한국 휴게소에서 저는 그야말로 넋이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차장에는 선명한 표시가 있었고 디지털 표지판이 남은 주차 공간을 표시해주고 있었으며 덕분에 경적이나 혼란 없이 교통이 원활하게 흐르고 있었거든요. 이탈리아에서 휴게소에 들어서는 것은 전쟁터에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운전자들은 원하는 곳에 주차하고 출구를 막고 서로에게 소리를 지르는 반면 경찰은 모른 척 하거든요. 그러나 한국에서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리듯 모든 차량이 깔끔하게 자리를 찾았습니다. 휴게소 건물 안에서는 충격이 더욱 깊어지기만 했습니다. 먼저 화장실입니다. 이탈리아 고속도로 화장실은 망가진 문, 낙서, 어떻게 조준을 실패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변기 옆에 그대로 흐르고 있는 정체불명의 갈색 액체 등 모든 것이 악몽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 한국의 화장실은 정말 경이로웠습니다. 자동 플러시 센서, 변기 열선 시트, 모션 센서 수도꼭지, 비누 디스펜서, 심지어 실제로 건조되는 핸드 드라이어까지 모든 것이 매시간 연마된 것처럼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는 너무 크게 웃어서 한 한국 여성이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저를 쳐다보더군요.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화장실이 전쟁터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궁전이에요. 제가 안 웃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만두었습니다. 제 조국을 욕보일 수는 없었거든요. 그러던 중 저는 이탈리아처럼 사람들이 유통기한이 지난 샌드위치를 먹는 게 아닌 행복하게 식사를 하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휴게소에는 갓 조리한 식사를 제공하는 가판대가 줄지어 있는 푸드코트가 가득하더군요. 국수, 덮밥 요리, 꼬치 그릴, 달콤한 페이스트리 베이킹, 물론 품질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렴한 요리가 아니라 로마의 많은 레스토랑을 망신시킬 수 있는 식사였습니다. 저는 짜장면 한 그릇을 먹어봤는데 정말 충격적일 정도로 맛있었어요. 이탈리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오래된 빵에 이빨을 부러뜨리지 않으면 다행인데 한국 휴게소는 거의 전문 식당이 입점되어 있었죠. 물론 그 탁월함은 음식의 종류뿐만 아니라 시스템 자체에도 있었습니다. 세련된 터치스크린을 통해 주문이 이루어졌거든요. 저는 요리를 선택하고 결제 카드를 탭한 다음 숫자가 적힌 디지털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식사가 준비되면 가판대 위에 대형 스크린에 번호가 표시되었어요.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어 있었죠. 하지만 놀라움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휴게소의 한 구석에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시설이 갖춰져 있었거든요. 코인 세탁소부터 해서 샤워실, 낮잠방, 심지어 마사지 의자까지 깔끔하게 줄을 서 있었어요. 피곤한 운전자는 사고를 내기 전에 완전히 피로를 풀 수 있었고, 이런 게 바로 인간적이고 문명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지친 운전자가 더블 에스프레소를 사서 꿀꺽 삼키고 제발 잠이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그러나 한국의 인프라는 모든 불가능한 것들을 가능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감탄도 잠시, 저는 이내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고 그대로 한국에 대한 엄청난 실망을 하고 말았어요. 저는 버스로 돌아가는 길에 창문이 활짝 열린 채 주차된 여러 대의 차량을 발견하게 되었거든요. 저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건 털린 차량이 분명했거든요. 그렇게나 안전해 보였던 한국인데 이런 대낮의 공공장소에 차량이 털린 채 방치되다니 이건 충분히 실망스러웠습니다. 다른 유럽 국가들에서도 이러한 장면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지만 그래도 한국에 너무 많은 기대를 했던 탓일까 저는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제가 그러한 차량들에 더욱 가까이 다가갈수록 저는 더욱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털린 차량이라고 생각했던 차량들은 자세히 보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심지어 새로 휴게소에 도착한 차량 주인들은 차량의 창문을 열어둔 채로 심지어 차량의 문조차 잠그지 않은 상태로 휴게소 화장실로 향하고 있었어요. 즉, 한국에서 창문이 활짝 열린 차량은 털린 상태가 아닌 그저 한국은 너무 안전한 국가인 나머지 차량 주인이 귀찮아서 문단속을 제대로 안 한 차량일 뿐이었던 거였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그렇게 차를 두고 가는 것이 강도에게 보내진 초대장이 될 것이고 몇 분 안에 소지품뿐만 아니라 타이어도 사라질 것입니다. 아마 관대한 몇몇 도둑들은 운전대를 기념품으로 남겨두겠죠. 그러나 한국은 수준 자체가 달랐어요. 저는 의심이 본능이고 두려움이 모든 습관을 형성하는 문화에서 자랐다는 것을 깨달음과 동시에 현타를 느낄 뿐이었죠. 저와는 달리 한국인들은 기술, 시민 질서, 집단 규율에 의해 강화된 신뢰의 문화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의 인프라는 기계와 센서뿐만 아니라 시민들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 안전과 존엄성을 누릴 자격이 있다는 철학에 의해 서로를 보살펴주고 있었어요. 도대체 제가 여기서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제가 한국에 파견 온 것은 정말로 실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탈리아는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아무리 한국의 가르침을 받는다고 해도 근시일 내에는 절대로 한국처럼 할 수 없을 게 분명했거든요.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